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급 체계와 호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직급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조직에 근무할 때 보면 언제 승진할 때 됐는데 승진이 안 되냐 여쭈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또 이제 재밌는 현상을 보면 외국계 기업은 직급이 없거든요. 특히 미국 기업은. 근데 이제 미국 기업 한국 지사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온 매니저나 아니면 뭐 디렉터한테 물어봐요. 저는 직급 안 달아줍니까? 또 보통 한 2, 3년 되면 그래도 직급 하나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직급이 없는 외국계 기업에서도 보면 한국만 타이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사원, 대리, 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년 되면 그냥 명함 파주는 정도에 되는데, 그죠? 그렇게 보면 직급이라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좀 이렇게 아주 계층적 그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허들이죠. 막 직급 올라가면서 자기 포지션이나 파워나 권한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에 반해서 미국 기업들은 직급이 없는 거죠. 이게 참 이면적인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이 직급의 의미 또 호칭,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직급 같으면 1급, 2급, 보통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5급, 대학교 졸업에 들어가면 5급, 4급, 3급, 2급, 1급이면 1급님 이렇게 못 부르니까, 물론 그렇게 부르도 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쓰면 1급은 부장 해가지고 부장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직급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일종의 호칭일 수도 있고요. 이런 좀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1970년 후반에 이게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요, 미국 기업처럼 직급 없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보면서 이 직급이 가지는 의미와 또 조직 내에서 직급을 통한 동기부여, 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는 직급이 좀 더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신입 사원들이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대할 때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안 내고 자기 의견도 안 내거든요, 그죠? 그런 문화를 막 없애기 위해서는 최근에 직급을 또 없애는 이런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둘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일단 직급, 직위, 직책,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런 용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급이 뭐며, 직위는 뭐며, 직책이 뭐며, 또 이제 조직 내에서 이걸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또 모든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라는 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급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5급이라고 합시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5급.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면 대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직급으로 따지면 4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 4, 3, 2 이렇게. 우리 정부 중앙 조직 보면 9급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9급부터 9급, 8급, 7급이 올라가다가 또 우리 보통 대학교 다닐 때 막 행정고시 준비해가지고 5급 사무관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무관 들어갔다가 또 이제 정부 중앙부처는 핵심적인 실무하는 사람들이 4급 서기관이거든요. 보통 과장이라고 그러죠. 무슨과 있거든요, 그죠? 그 위에 또 3급, 2급, 1급이 있어요. 이 3급, 2급, 1급은 지금 다 직급을 없애버려가지고 이걸 고위공무원단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급은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1급, 2급, 3급, 4급 이게 이제 한 60년, 70년 대 있던 건데 지금은 이런 직급하고 직위가 막 혼돈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과거 엄격하게 보면 직급은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좀 숫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요즘은 숫자를 많이 안 쓰니까 L급, S급, A급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또 막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직급은 직급이 처음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신입사람 들어왔어요. 한 3년 돼가지고 상위직급 올라갔죠. 그러면 만약에 대학교 들어와서 신입사원 5급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한 3년 돼가지고 대리로 올라가면 이걸 4급이라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4급으로 올라간 건 뭐겠습니까? 한 3년 정도 직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4급은 5급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 또 조금 더 책임을 부여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직급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4급보다는 3급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어려운 일,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다는 하나의 자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 자격을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회사에서는 뭐 직급 올라가는데 시험 보고 이런 행정적인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뭐 보통 기간 되면 올려주는 거죠. 물론 뭐 아무나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직급은 직무 수행의 곤란성, 책임성.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면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게 되죠. 급여가. 그죠? 그래서 직급은 바로 업무 수행의 곤란성, 책임성이 하나, 두 개 올라가는 어떤 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직급 자격 제도나 이런 걸 주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엄격하게 규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직급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4급에서 상급 올라가면 책임성, 곤란성이 올라가죠. 물론 직무는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야 돼 있어요. 직급은 임금하고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자, 직위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호칭들이 뭐 사원, 대리, 가장, 차장, 부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보면 사원은 5급, 대리는 4급, 가장은 3급, 차장은 2급, 부장은 1급. 원래 이렇게 매칭돼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1급, 2급 이런 걸 안 쓰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그냥 들어오면 사원, 뭐 대리, 가장, 차장, 부장 이렇게 하는 회사가 많죠. 그래서 이 직위는요, 직급에 대한 호칭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은 직급이 없으니까 부장, 차장, 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그죠? 우리나라 기업도 일부 기업들은 그냥 이름 부르는 데도 있고 또 이름 부르면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님이라든지 뭐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직책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책이잖아요. 책임. 그래서 조직에서의 책임을 부여한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조직이 보통 과거에는 부과제였거든요. 옛날에 계장도 있었어요. 그죠? 공공조직은. 그래서 이제 이게 책임이죠. 부장, 가장, 계장. 이제 80년대 넘어 팀제로 바뀌면서 이제 팀장, 팀원 되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조직 내 직책을 보시면요. 임원들 뭐 본부장, 그다음에 팀장. 뭐 이게 직책이죠. 나머지는 팀원이죠. 그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부재, 과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업부장, 뭐 팀장 또는 뭐 프로젝트, 임시적으로 프로젝트 하나 생겼어요. 뭐 6개월짜리. 그러면 그 프로젝트 매니저도 부여하죠. 그죠? 이런 걸 직책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조직의 어떤 책임을 부여해 주는 걸 말한다. 실제 말하면 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3가지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직급은 업무 수행의 곤란성 또는 책임성이 몇 년 지나면 올라가면서 그걸 나름대로 자격을 부여해 놓은 거다. 이 직급은 책임성, 곤란성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통 임금 제도는 직급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직위는 직급에 대한 부르는 말, 부장, 차장, 가장 이런 전통적 호칭.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직책은 조직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조직이 팀제다 그러면 팀장, 조직이 부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부장, 과장이다. 직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용어는 아주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막 바뀌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직급은 처우의 기준이 된다. 처우는 임금을 말하는 거죠. 임금. 직위는 직급에 대한 호칭이다. 직책은 보직이나 조직 내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바뀌어요. 시대가 따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미국 기업들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좀 재밌게 보셔야 돼요. IQ로 보면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홍콩이에요. 물론 홍콩이 이제 중국에 편입됐지만 막 평균 IQ가요 106인가 107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IQ가 2번째로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IQ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와, 뭐 저기 아마존 저기 핸드폰 만드는 이제 스티브 잡스 아이폰 만드는 데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참 신기해요. IQ도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이 유연성 같아요. 제가 유연성. 참 제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캐나다 미국 가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안 나올 때거든요. 미국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B&B라고요. 그 민박 있죠. 민박. 그 호텔 돈이 비싸니까 민박에서 이제 캐나다 밴프 갔다가 숙박을 했는데 1년 뒤에요. 미국 대학생 2사람이
에어비앤비.com을 만들었다고요. 와, 지금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만들 수 있어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아이디어가 크게 뭐 이게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뭐 호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민박을 다 전 세계에 있는 거 연결시켰죠. 우리나라도 지금 에어비앤비 가입해가지고 부수입을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왜 우리는 못했을까? 미국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 많이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놀고 하니까 머리가 유연해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막 열 몇 시간씩 학교에서 막 처박혀가지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 큰 방향은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그러니까 직급이 아주 엄격하게 있는 건 유연하지 않은 조직이죠. 직급이 없는 거는 유연하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의 변화 추세를 보면, 자, 직급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직급이 없다. 그러면 미국은 되게 우리보다 자유롭죠. 그죠? 자기 의견도 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 앞에서 이렇게 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유연한 게 안 나오는 거죠. 직급을 없애야 유연해집니다. 아시겠죠? 직급이 없는 회사 우리나라에 카카오 직급 없어요. 뭐 있습니다. 아시겠죠? 카카오 지금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새로운 밸류에이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두 번째는 직급이 6, 7개 있던 거를요, 점차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없애지 않고 한 두세 개로 줄이는 거죠. 현대자동차 영구직, 직급이 원래 많이 있다가요, 4개인가로 줄였다가 1년 전에는 2개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LG전자, 직급이 6개 있다가 지금 3개죠, 3개. 그러니까 직급이 축소 통합 똑같은 말입니다. 7개 있던 거를 2개로 줄이면 5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통합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양식입니다. 직급 축소. 세 번째는 조금 더 보수적인 기업들은 직급은 그냥 유지합니다. 하는데 부장, 차장, 가장 이런 호칭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직급 유지, 호칭 통일. 이게 세 가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좀 유연한 기업. 그래서 조직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고 시장과의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계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고객의 어떤 요구에 빨리 스피드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기 위해서요. 이런 직급 체계가 세 가지 패턴으로 바뀝니다. 직급 폐지, 그 다음에 직급 단계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직급은 유지하되 부장, 차장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공통된 어떤 호칭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보시죠. 직급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천한 내용은요. 뭐 이거는 꼭 학문적으로 제가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그냥 회사에서 경험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70년 이전에는요. 부장, 가장이 있었어요. 이 부장, 가장이 지금처럼 타이틀 부장이 아니라 인사부, 그다음에 뭐 영업부, 그 조직의 명칭이 부입니다. 그 인사부 안에서 뭐 인사기획과, 인사과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장, 가장이 하나의 조직의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과제라고 합니다. 부과제. 한 79년, 80년 초까지 막 그랬어요. 뭐 80년에 들어오면서요, 이제 부과제를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부과제는 결제 단계가 많잖아요. 보통 가 밑에 계도 있었습니다. 약간 공공적이면 처음에 들어오면 직원,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계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장 한 몇 명 중에서 또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 몇 명 중에 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제가 직원이 만들어가지고 계장 결제를 받고 가장 결제를 받고 부장 결제를 받고 그 위에 또 임원이나 사장 결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느린 거예요. 시장 환경이. 고객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제일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대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80년대 이후에요. 이제 부가를 없앱니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조직이 있어요. 부가 2개 있고 부 밑에 가가 2개씩 있었어요. 그러면 보직이 부장 2명, 가장 4명, 6개 보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통합해가지고 한 4개 정도 팀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부가를 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계층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바로 팀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는 뭐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 그때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금융기관도 부가가 없어서 팀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이런 막 조직의 변화는 부가를 없애고 팀제 도입이 큰 이슈였죠. 막 근데 처음에 팀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부가로 돌아가고 막 혼선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팀제가 정착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팀제가 정착하니까 보십시오. 부가 제도는 직급하고 직책하고 똑같죠. 부장,
직책, 부장직위, 가장 직책, 가장직위, 계장 직책, 계장직위, 그 다음에 사원, 그죠? 맞았는데, 팀제가 되니까, 보직이 이제 팀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도 팀장하고, 옛날 부장도, 그 다음에 옛날 가장 중에서는 일부 사원으로 내려가 보이기도 하고, 보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팀제가 도입되면서 막 직급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직급하고 직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변화의 어떤 시점이 시작되다 이렇게 보시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요. 특히 1997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CJ라는 데가 처음으로 아마 98년도가 그럴 거예요. 팀제 도입을 했지만은 직급을 없앱니다. 이런 것들 좀 시초죠.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70년 이전에는 명확하게 계층적 조직, 부, 가, 계. 그 다음에 80년 들어오면서 팀제가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보직은 팀장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직질이 있는 거죠. 부장, 차장, 가장 직위는 있죠.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예 이제 직위까지도, 직급까지도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